예, 이번 주가 우리 설 연휴를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미국의 FOMC 끝났고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고 삼성전자가 오늘 또 4분기 실적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59조 3천억입니다. 10.2%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지난번에 10조 8천억을 냈었는데요. 예, 똑같이 나왔네요. 10.8조 원 나왔습니다. 이 지난번보다 매출이 조금 더 미세하게 해서 조금 더 나온 거죠. 59조 추정했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0조 8천억 동일합니다. 늘 이제 4분기 실적 나오는 것들은 이 가이던스하고 잠정치하고는 뭐 큰 차이가 없지만 다만 이제 4분기 실적을 공식 발표하면서 부문별 실적과 함께 섹터별 얘기를 한다. 그에 따른 움직임, 어디가 좋아졌느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준비가 되는 대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듣도록 하겠고요. 예, 이항영의 뉴욕앤서울 이항영 위원님 만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올해 들어서 첫 FOMC가 열렸는데 역시 다시 비둘기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것에서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한국 시장도 요즘 아주 좋지만 미국 시장도 거침없는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준 얘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다우지수가 한 450%까지 올라갔는데요. 쉽게 해서 보잉이라든가 애플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이 다우지수를 한 200포인트 정도는 끌어올린 것 같고요.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나타난 것이 바로 오후 2시에 발표문이 나고 동부 시간으로 2시 반에 이제 회견을 시작했는데요. 딱 제가 박스를 펴드린 하는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딱 그 시점부터 다시 쭉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국에서는 연준이 실질적으로 더 큰 역할을 했다. 다우지수의 한 60%는 바로 연준 때문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대충 들으셨겠지만 FOMC 위원이 만장일치로 현행 금리죠 2.25에서 2.50%로 유지한다고 결정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중요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추가적이다 아니면 점진적이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표현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로를 강하게 일단 시사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 되겠고요. 금리 인상에 관해서 영어로 보면 페이션트란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페이션트란 얘기가 사전 찾아보면 이런 거죠. 단순하게 어떤 조심스럽다는 의미를 넘어서 참을성 있게 그까지 안 버틴다. 그러니까 영어로 정확히 표현하면 통증이 있지만 그걸 참는다라는 때 표현할 때 참을성 있다, 인내심을 갖는다를 표현하는데요. 금리 인상에 관해서 참을성 있게 인내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해서나는 것은 웬만하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애들로서 표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으로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단 대차 내조표의 축소 문제가 계속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좀 인내심을 갖다 그런 표현보다는 좀 편안하게 좀 무리하지 않겠다 그런 식의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즉 보유 자산을 급격하게 줄이는 긴축 계획에 대해서도 변경을 시사했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되겠고 이 모든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동부 시간을 보면 한 2시 넘어서부터 주가가 다시 다우지수 기준으로 430-40포인트까지 끌어올리는 가장 큰 기폭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것들은 결국은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야 되겠죠. 어쨌건 금리에 반대되는 것이 주가니까요. 또 하나는 금리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약해지면서 미국 달러의 상대적 약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엔화가 좀 강한 모습 보여줬던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겠고요. 오늘까지 해서 금값이 많건 적건 3일 연속 상승하면서요. 온스당 1,320불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역시 미국의 달러와 반대되는 개념에서의 금값의 상승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유가도 반대 개념입니다. 유가도 오늘 한 1.7%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2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는데 물론 유가 상승한 것도 달러와 반대적인 작용도 있지만 유가는 또 하나의 문제가 결국은 베네수엘라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뉴스에서 많이 다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혼미한 정국 그것이 결국 유가 시장에도 원유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약간 더디어진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든다는 것은
국내 및 이머징 마켓 증시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딱 1년 전에 이머징 마켓 그리고 국내에서 돈이 막 빠져나갔을 때가 바로 미국에서 거침없는 금리 인상이 나왔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되는 작용으로 올 초부터 있었던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나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금리의 상승 압박에 대한 감소가 나타나겠고요. 환율은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국내 주식시장에도 호재로 일단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올해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해서 일단 지금까지 점도표가 얘기하고 있는 건 2번 정도고 시장은 1번 정도를 얘기하는데 오늘 이 발언으로 해서 한 번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실적 얘기하겠습니다. 실적에 뉴욕 증시도 울고 웃는 상황인데 간밤에는 실적이 잘 나왔죠? 도움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이면 목요일 새벽이면 슈퍼 어닝데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만큼 굉장한 기업들이 오늘 실적을 잇따라 발표합니다. 물론 어저께는 애플이 있었지만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처음 발표한 거는 시작하기 이전에 나온 것은 보잉입니다. 실제로 애플의 역할도 컸지만 애플은 어저께 이미 시간에서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물론 7% 가까이 급등했지만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오늘의 미국의 주가의 상승에 가장 기폭제됐던 그 기업을 하나로 설명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보잉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잉은 한마디로 괴물 실적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유현진 선수 보면 괴물 투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 보잉이 괴물 실적, 몬스터 어닝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좀 표현이 있는데 그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나 우려와는 달리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컨센서스가 주당 4.5달러 수준이었는데 5.5달러 수준, 거의 20%가 넘는 깜짝 실적을 나왔고요. 매출도 한 10억 달러 정도 더 나왔습니다. 특히 다른 기업들이 2019년에 대한 어닝 가이던스가 약간 부족하다는 시각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이익 조정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실제로 보면 보잉은 그 어닝 가이던스조차 뛰어넘는 깜짝 가이던스까지 발표하면서 한마디로 보잉이 놀라운 주가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설명하는 배런스의 기사를 제가 하나 그림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이 그림 하나 모든 걸 설명합니다. 보잉 주식이 이륙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실적이 나면서 이륙했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보잉이 물론 애플도 중요하지만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애플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7%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글로벌 IB 대부분이 실적 자체는 예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우려감은 불식시켰다. 최악은 끝났다는 정도입니다. 다만 실적 자체가 아주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어닝 가이던스를 좀 낮췄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오히려 조금씩 내려가는 분위기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간의 실적은 상당히 호재 여기저기가 다르게 나왔는데요.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엇갈렸죠. 페이스북은 매출 이익 모두 상회하면서요. 정규장에도 4%, 시간에서도 지금 10% 가까이 급등하는 초강세. 그러니까 오늘 밤 나스닥이 또 한번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정규장에 3% 올랐지만 매출 조금 부족하다는 시각이 나오면서 시간에서는 3%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특징주 크로스 시간인데요. 의원님 저희가 또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야 돼서요. 특징주 이야기 평상시보다 조금만 압축해서 해주십시오. 네. 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톨브라더스라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시장 업체가 있는데요. 조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및 기존 주택 판매가 부진한데요. 우리나라도 좀 똑같이 말씀드려요. 우리나라도 주택시장 큰 기대하지 마셔야 되는 게 맞겠고요. 다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건설주는 현대건설이다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실적 이번에 어닝 쇼크가 났지만 어닝 쇼크는 일반적인데 현대건설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문제, 그리고 북미 문제,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인 예타 면제 부분이 SOC의 부분에는 확대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건설업종은 계속해서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학영 의원과 함께한 뉴욕 앤 서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삼성전자가 이제 4분기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제 확정해서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 부문별 상황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강은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삼성전자가 조금 전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줄어든 10조 8천억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0% 감소한 59조 2,700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서 발표한 잠정 실적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예상대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 243조 원, 영업이익 58조 원으로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이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그동안 삼성전자의 실적을 이끌어왔던 이 반도체 부분의 실적 부진이 전체 실적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9조 원에도 못 미친 7조 7,700억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시장에서는 이 4분기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을 7조 4,800억에서 8조 원대 수준으로 예상했는데요. 반도체 실적 부진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매출액 역시 18조 7,500억을 기록해 20조 원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측은 이 반도체 부문이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폰 관련 이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 영향으로 이 메모리 수요가 감소해 실적이 하락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반도체 부분에서만 매출 24조 원을 넘게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나마 스마트폰 사업부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선방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 5,1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갤럭시 S10 출시로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확대돼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또 디스플레이 부문과 생활가전 부분의 영업이익은 각각 9,700억 또 6,800억을 기록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의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부진한 실적인데요. 고객사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부진에 따른 OLED 판매 둔화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강은혜 기자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지난번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오는 거고요. 부문별 얘기였는데 역시나 반도체 부분이 안 좋았고요. IM은 나름 좀 선방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의 또 삼성전자의 이 실적 추정치가 이제 슬슬 나오겠죠. 이제 올해 1분기라든지 2분기라든지 예, 이런 쪽의 이야기들 또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오늘 장에서 또 체크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오늘로 이어서 가겠습니다.